오늘은 뭘 할 거냐? 오늘은 이걸 할 겁니다. 전기차. 전기차가 뭐 이제 앞으로 왜 그런 기사들 많이 보시죠? 뭐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기사도 굉장히 많아요. 성적 이걸로 강의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아마 할 수도 있습니다. 한 2년 뒤에. 일단 지금도 강의를 하고 있지만 그거는 학부생 상대 강의이기 때문에 뭐 그냥 실험 조교니까 그런 강의라서 자 이제 쉽게 가겠습니다. 청강하세요. 청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25년 뭐 좀 늦는 업체들은 2030년 좀 늦는 업체들 2030년 정도를 목표로 뭘 하느냐? 이제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지금 이미 뭐 현대를 비롯해서 많은 모터스 그룹들이 이제 디젤 엔진은 아예 접었습니다. 디젤 엔진은 이제 생산도 접었고요.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 이제 새로 개발되는 엔진이나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개발 중이던 것들 전부 프로젝트를 드롭했습니다. 전부 이제 안 해요. 네, 이제 이렇다가 이제 2025년, 2030년이 되면 이윽고 가솔린조차도 생산을 안 하겠다. 물론 이제 그건 대중적인 양산차에서의 얘기고 프리미엄급에서는 가솔린이 아마 나올 겁니다. 나오기는. 근데 그 프리미엄급도 과연 2035년 수준이 되면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전기차로 다 넘어갈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들이 전기차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발전이 있는 것도 물론 맞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이유. 이게 사실 돈이 돼서 대세는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 전기차를 제조하는 건 아직은 크게 돈이 안 됩니다. 결국은 보조금 받아먹기거든요, 지금은. 이 보조금이란 건 뭡니까? 결국 세금이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뭐 미국도 그렇고요. 뭐 많은 국가들이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설명 들었다시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럼 이걸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일단 첫 번째는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여러 가지 협약들이 있습니다. 국제협약. 국제협약에 따라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로 6니 뭐 유로 5니 이런 기준. 이 규정이 어떻게 정해지는가? 많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 대중들은 모르는 부분이죠. 저도 이제 물론 디테일하게는 저거를 외우고 있진 않습니다. 물론 규정집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CO2 배출량을 줄이는 기준을 뭘로 두냐면 두 가지를 둬요. 에너지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존에는 이제 화석 연료를 태워서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화석 연료를. 근데 지금 이제 요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 뭐 6년 전부터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많이 보실 수 있는 게 태양광 발전이고요. 태양열 발전도 있고요. 광하고 열은 다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이건 굉장히 좀 많이 가면 최근에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인공태양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라면 그건 완전히 이제 혁신이죠. 그게 이제 24시간 이상 돌아가게 되면은 이제 인류 문명의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이제 풍력 발전, 조력 발전, 수력 발전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이 많아졌어요. 예전보다. 이게 예전보다 증대됐고요. 이제 석탄 발전소들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 화력 발전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발전은 뭐냐면 우리가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결국은 물 끓여서 터빈 돌리는 겁니다. 대부분이. 물 끓여서 터빈을 돌리니까 그거 물 끓이는 거 열을 내는 걸 뭘로 하느냐? 보통 석탄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석탄, 석유로 하죠. 그래서 CO2 배출량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이 많아지면 당연히 CO2 배출량은 줄어들죠. 그러면서도 화력 발전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잠깐 언급했죠? 태양광 아니고 태양열 발전이 있어요. 얘는 기존의 화력 발전소를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물 끓이는 건 똑같으니까 물을 끓이는 에너지가 뭐냐의 차이거든요. 태양열로 받아다가 그 열 에너지로 파이프를 통해서 열 전달을 해서 걔가 물을 끓여요. 그 증기가 올라가서 터빈을 돌려요. 그걸로 발전기가 돌아가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석탄, 석유 줄어들어서 안 써. 화석연료 안 써. 태양열로 대체 어느 정도 되죠. ESS 써서 상충시키죠. 발전이 왜냐하면 불규칙하니까 신재생 에너지는 자연계의 그 발전량을 가져오니까. 그러다 보니 요 발전단에서의 그 탄소 배출량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줄었습니다. 근 15년, 10년, 15년 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이 굉장히 이 재생에너지 쪽에 앞서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쪽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이 협약들이 이 발전의 탄소 배출과 그걸로 인해서 사용되어지는 물건들의 탄소 배출량을 같은 비중으로 놓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이 내가 확 줄었다 그랬죠, 제가. 그러면 그거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그 연료 에너지를 공유하는 게 뭡니까? 자동차죠. 인류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유로 5 때, 6 때 점점 강해지는 건데 어느 정도 레벨로 강해지냐?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강해져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못 맞추는 거죠. 이게 이제 유로 기준이에요. 보시면 96년부터 우리가 이제 유로 그 기준을 듣기 시작한 게 사실 오래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 오래되긴 했는데 자, 유로 3 이때까지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이제 유로 4, 유로 5, 유로 6 미쳤죠. 이쯤부터 우리가 뭘 달기 시작했습니까? DPF라는 걸 달기 시작했습니다. DPF가 뭐냐면 디젤 차에 매연 저감 장치로 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로 7이 가면요. 지금 일단 확정된 건 아닌데 여기 있네. 자, 2025년부터 시행될 규제라고 썼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2025년부터 그 여러 이제 자동차 그룹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차만 내놓겠다 라는 언급을 하는 이유가 저겁니다. 저 규제를요 가솔린 차들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요. 끝났다고 보면 돼. 2025년에 유로 7이 시작되면 유로 7 규정에 가입돼 있는 국가들은 저걸 해소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들 요새 나오죠. 그럼 GPF를 달아야 될 수준이다. 아마 일부 고급차들은 GPF를 달아서라도 이제 가솔린용 매연 저감 장치죠. GPF를 달아서라도 나올 거예요. 근데 그래봐야 그게 유로 7 동안 가까스로 버티겠죠. 근데 그렇게 달았을 때 줄어드는 출력이나 배기량 이런 것들을 과연 기존의 프리미엄 브랜드를 타던 오너들이 만족을 하겠느냐는 거지. 그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오너들도 전기차로 옮겨갈 가능성이 너무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배출가스 기준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수 없이 전기차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으로 약간 부족했던 부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투입이 돼서 발전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 인식은 사실 기술이
빨라지는 것보다 대중들의 인식은 좀 따라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국제협약과 뭐 이런 저런 사정들로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 거고요.